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은 우리 업종 어떤 광고 매체가 어울릴까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모든 대표님들께서 항상 이제 고민 중이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엄청 많은 매체들 중에서 어느 매체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느 매체가 가장 효율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매체들 중에서 어떤 업종에서 이 매체를 사용하면 좋을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매체를 처음에 가장 시작하는지와 추가로 우리가 이 광고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매체로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라이브 봐주시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첫 번째는 네이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실게요. 네, 우선 네이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국내 1등 플랫폼으로 엄청 높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대표님들께서 가장 처음으로 입문하기도 좋은 매체이고 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 광고를 운영 중에 있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파워링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최상단에 뜨고 있는 게 파워링크고 조금 내리면 쇼핑 검색이라고 뜰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시거나 뭐 쿠팡이나 이런 거를 이용 중이신 대표님들은 네, 쇼핑 검색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로그인 기반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이제 네이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이버를 저는 안 쓰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 좋아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문하기 좋은 매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자사몰이나 이런 거를 개설하기에는 조금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려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런 스마트 스토어 매체가 메타나 뭐 카카오 이런 데서 전환 추적을 하기가 어려운 네이버의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걸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DB 업종과 이커머스 업종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네이버에서는 뭐 DB 업종이나 이커머스 업종이 어떤 매체에 더 잘 어울리는지. 우선 엄청 큰 틀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DB 업종은 거의 대부분 키워드 파워링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네이버는 부동산이나 병의원, 창업, 이사업체 등과 같은 DB 업종들은 파워링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네이버가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소구점을 잘 살리면서 광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시업종의 같은 화장품이나 밀키트, 일회용품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종은 스마트 스토어를 주축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갔던 제품들 같은 게 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유도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여러 번 보게 만들고 또 그 여러 번 보게 만들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DB를 이렇게 수집하는 용도이다 보니까 쇼핑센터에 따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쇼핑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게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그런 게 안 되면은 파워링크로 광고를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 파워링크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해요. 좀 네. 나오는 정보들도 많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창업을 알아본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네이버 검색 창에다가 뭐 고기 창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 관련된 창업 업종들이 짜자작 뜨는데 거기서 우리가 확장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정보를 담아내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면 좋고, 그리고 이런 DB 업종 같은 경우 그만큼 대부분 이제 창업이나 뭐 병원, 부동산 그 좀 DB 문의 받는 입찰 한번 받았을 때 이제 입찰가 아니 고객이 쓰는 돈 네. 문의하는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싼 거는 몇만 원 맞아요. 한 번 클릭하는데 그 정도가 들어요. 뭐 법률 이쪽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좀 세부 키워드 확장이나 뭐 품질 지수 관리 맞아요.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금액으로 우리 광고를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태주 마케터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품질 지수 관리를 하시고 계시나요? 이제 보통 광고주분들께서는 뭐 키워드가 노출수가 많으면은 노출수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노출수만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클릭률이나 전환율도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품질지수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건데요. 품질지수가 여러 칸이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키워드를 설정할 때 입찰가가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00원짜리 키워드를 설정했을 때 다른 경쟁사 업체가 품질지수가 꽉 차 있으면은 그 업체는 1,000원으로 입찰가를 설정해도 저보다 위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지수를 높게 설정해 가지고 입찰가 선정을 할 때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품질 지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DB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입찰 키워드별 입찰가가 꽤 센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품질 지수 관리할 때 일단 우선은 노출 매체 같은 경우는 좀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DB 업종들이 이제 전환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런 광고를 돌리되 전환 추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프리미엄 로고 분석 설치를 요청 주시면 네이버 측에서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해서 문의창에다가 뭐 전환값을 넣어서 그 전환수를 측정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노출 클릭의 품질 지수보다 노출 클릭 전환까지 해야 조금 품질 지수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그만큼 이제 거기에 전환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를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해가지고 전환값을 추적해야 되고,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입찰가가 비싼 업종은 진짜 비싼데 맞아요. 이제 뭐 태주 마케터님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 확장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쇼핑 검색 광고의 키워드 확장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저희 마케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한정적인 키워드에서 키워드 확장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머리를 튀어가지고 키워드를 확장을 시키는지. 이제 그 뭐 메인 키워드를 사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입찰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확장할 때 보통은 이제 발굴해야 되죠. 네, 지역에 따라 가지고 확장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연령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소구점에 맞춰 가지고 키워드를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구분이 딱 되어져 있는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놔야 거기에 따른 A/B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서울이나 강원도권 이런 식으로 확장 키워드를 설정해 놔가지고 어느 키워드가 더 소비자들에게 이목을 집중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A/B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조금 키워드가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가 전부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런 키워드로 확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상품 노출명 변경을 통해서 조금 키워드 확장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별이나 이런 거를 키워드를 잡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남자 셔츠라고 합시다. 그럼 남자 셔츠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뭐 남자한테만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진행을 하거나 이제 남자 셔츠로만 소구점을 잡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키워드 확장을 할 때 여자들 타겟을 잡고 여자친구가 남자 셔츠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 셔츠에 대한 광고명, 상품명이나 홍보 문구만 정해져 있으면은 이제 여성 타겟들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테스트 겸이라도 키워드 확장 진행하실 때 뭐 어느 정도 남자 셔츠에서 효율이 나온다. 그럼 여성 타겟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 노출명을 뭐 남자친구 선물로 좋은 셔츠 적합한,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 문구나 뭐 진행을 해가지고 잡으면 좋고, 확실히 저도 이제 샴푸 제품을 팔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이게 좀 여성 코어한 샴푸를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쪽에서 선물이나 이런 쪽에 클릭이나 노출 같은 거는 많이 없지만 그만큼 전환율은 높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연령대별로 뭐 연령대에 맞는 키워드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되고, 뭐 옛날에 핸드폰 케이스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히 케이스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뭐 예쁜 네. 예쁜 케이스, 귀여운 케이스 이런 식으로 형용사 키워드를 잡아도 되고, 뭐 20대면 20대가 쓰는 케이스, 뭐 40대면 40대가 쓰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걸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걸어도 좋다. 네, 그렇게 해야 품질 지수가 진짜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꾸준히 어떤 키워드가 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후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구글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구글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두 번째 매체는 구글입니다. 구글 또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트래픽이 엄청 높은 편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구자에도 노출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도 노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빈마케터님, 그러면은 네. 그 혹시 구글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경쟁사 링크를 사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경쟁사 링크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경쟁사 링크를 사용하면은 이제 저희 브랜드가 이제 경쟁사가 쓰고 있는 그런 모수를 조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 이 경쟁사 링크 외에도 좀 관심사 타겟이나 콘텐츠나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링크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등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구글의 장점은 좀 타겟팅이 좋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글은 네트워크 배너 광고 GDN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래픽이 네네, 맞아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트워크 배너 자체가 전부 다 트래픽이 용이한 매체예요. 일단 노출 많이 시켜서 거기에 맞는 타겟을 찾아가는 머신러닝 기반의 매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트래픽을 모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구글을 해도 좋고, 이 구글 자체가 솔직히 이제 네이버 검색할 때랑 구글 검색할 때랑 저는 조금 사람들이 목적이 다르죠. 맞아요.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간단한 거나 내가 원하는 뭐 상품을 찾을 때 네이버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뜨는 거를 보통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구글에도 네이버처럼 구글 검색 광고랑 구글 쇼핑 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 광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국내 소비자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보를 찾을 때, 네이버에 없는 정보를 찾을 때 구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구글의 쇼핑 검색은 대부분 다들 모르고 계시는데요. 구글의 쇼핑 검색도 네이버 쇼핑 검색이랑 비슷하게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오른쪽 화면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뜨게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현재 레드오션이라 가지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웬만한 경쟁사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경쟁이 약한 편이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효율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그 해외에서 일어나는 뭐 업종들, 해외 소비자들을 노리는 업종들, 예로 들면은 해외 소비자. 여행 상품 업종이나 한국학원, 해외 제품, 무역 같은 업종들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소비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매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구글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를 찾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만큼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네, 구글 그래서 구글이 네이버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연령대가 어린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그렇게 심도 깊은 검색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뭐 지식인 검색하고 끝인데 좀 약간 디테일한 심도가 깊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해보고 구글도 서치를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도 이제 약간 구글 같은 경우는 좀 기업 쪽에 이제 회사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B2B 업종이나 뭐 그런 업종들 진행할 때 구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만큼 조금 효율도 괜찮고 뭐 GDN이나 뭐 검색 광고도 전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B2B 업종 회사 이쪽에 타겟팅을 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글 쇼핑 검색 광고가 아직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한번 진행해보시고 만약에 네이버 쪽에서 효율이 안 나신다 그러면 구글 쪽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주셨던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랑 다르게 확장 검색, 일치 검색, 구문 검색 이 세 가지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이버는 우선 확장 검색이랑 일치 검색밖에 없는데 구글은 세 가지인 이유는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면 꽃배달을 키워드로 예시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구글의 일치 검색은 그 키워드 그대로 꽃배달이라고 쳤을 때 노출이 되고 구문 검색 같은 경우는 꽃배달을 포함한 추가 키워드 예를 들어 꽃배달 가격, 꽃배달 집, 꽃배달 창업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쳐야만 노출이 됩니다. 또 확장 검색은 구문 검색보다 더 큰 범위인데 꽃배달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것처럼 막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은 이제 뭐 꽃집, 민들레꽃, 장미꽃, 선물용 꽃 이런 식과 같은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니까 네이버의 검색 광고가 만약에 효율이 별로 안 좋다 하면은 구글에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일치 검색, 구문 검색, 확장 검색 진행하셨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확장 검색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키워드가 전부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꽃배달이에요. 그럼 꽃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확장 검색은 약간 꽃미남 이런 것도 맞아요. 다 걸기 때문에 좀 이제 무의미한 노출의 비용 소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도 이제 확장 검색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일치 검색에서 구문 검색 정도만 저거 해놔도 저희한테 좀 맞는 타겟에게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조 마케터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네이버에 확장 검색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 10월 말 10월 30일인가 아무튼 그쯤에 확장 검색
10월부터 확장 검색 기능이 새로 생겼었어요. 파워링크. 그래서 이제 아직 노출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만약에 뭐 이커머스 업종에서나 뭐 DB 업종에서 네이버 파워링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파워링크 상단에 이제 그룹을 누르시면은 위에 확장 검색 뜨거든요. 거기에 이제 클릭이나 전환 이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확장 검색이 조금 저는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네. 굳이 이제 일치 검색이랑 확장 검색 중에 이제 골랐을 때 일치 검색만을 만약에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확장 검색으로 선택되어서 나오는데 만약에 뭐 데이터를 제대로 테스트를 안 해보셨다면은 일치 검색만 고집해보시지 말고 한번 확장 검색도 진행해보고 제대로 데이터 한번 비교해 본 다음에 노출 진행시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일치 검색에서 확장 검색으로 넘어가실 때 뭐 그냥 뭐 하루 예상 소진비 뭐 이런 거 설정 안 해놓으시고 바로 진행을 하시다가 확장 검색이어서 그냥 하루에 엄청나게 클릭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면 그냥 하루 예산 광고비 설정해 놓으시고 확장 검색으로 한번 바꾸셔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도 좋고 그 확장 검색 자체가 조금 제외 키워드처럼 이제 노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쉽거든요. 그 확인해 보는 게 제외 키워드 쇼핑 검색처럼 파워링크도 이제 제외 검색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노수가 많이 된다. 거기 설정해 두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구글을 사용하신 업종에 대해 말씀을 잠깐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구글을 DA 같은 업종인 경우는 DB 업종인 경우에는 구글 아파트나 세차 플랫폼 이런 주변 지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될 때 구글이 세세한 타겟팅이 가능해가지고 그런 약간 주변 지역 같은 디테일한 업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추천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이나 밀키트 같이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한 EC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또 구글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소재에 자기만의 소구점, 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나 화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소구점으로 잘 녹여가지고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매체는 메타인데요. 메타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매체야? 라고 처음에 많이 잘 모르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많이 물어보세요. 메타는 우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광고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요즘에 뭐 대부분 다 이용하고 계시지만 대표님들께서는 이용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40대 어린 연령층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등산용품이나 뭐 창업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메타 매체랑은 좀 안 어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연령층을 주로 하니까 화장품 이것도 동일하게 화장품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장난감 뭐 어린이 뭐 학용품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광고를 하면은 메타에서 효율이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또 뭐 메타에 대해서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업종이 있으실까요?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10대부터 한 40대까지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매체예요. 물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줄어든 추세인데 그만큼 인스타 유입량도 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연령층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아직 많이 하고 계세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메타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메타를 추천드릴 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예를 들면 파워링크는 이제 다른 상품이랑 가격 비교가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비교가 가능해요. 비싸네 만약에 뭐 컨디션 같은 것도 상대가 우리보다 좋아. 근데 객단가도 낮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해야 되는 게 바로 DA 매체거든요. 이 DA 매체가
1대1 단독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가격 비교까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거기서 이제 충동 구매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거기다가 브랜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홍보 문구 한 줄, 모바일이면은 10자예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거기서 우리가 소구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없는데 이런 DA 같은 메타 광고는 이제 저희가 1대1 혹은 스토리 지면에 9대16 저희가 담을 수 있는 핸드폰 화면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소구하고 싶은 포인트 같은 거를 조금 제대로 찝어서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소재를 제작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전 레드오션인 경우 솔직히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이제 태주 마케터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바지를 살 거예요. 그러면 바지를 네이버 검색창에 남자 바지 이렇게 검색해서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틴트 이러면은 립스틱 그러면은 립스틱 이렇게 사지는 절대 않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봤을 때 예쁘네 하고 느껴야 저희는 그런 거를 사기 때문에 메타 광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맞는 매체예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발림성이나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저는 실제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픽셀을 활용한 리타게팅도 가능하다는 점인데 태주 마케터님께서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제 누르고 괜찮네 나가요. 그리고 또 떠요. 맞아요. 또 뜨고 넘겨. 또 떠요. 맞아요. 이게 계속 떠요. 이게 바로 리타게팅이거든요. 이제 태주 마케터님께서도 그 들어간 홈페이지에 이제 발자국이 찍힌 거예요. 픽셀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메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웬만해서는 자사몰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자사몰로 랜딩을 거는 게 끝이 아니라 픽셀이라는 픽셀 값을 설치를 해야 거기서 이제 전환 추적이 가능하고 그 전환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타게팅을 한다던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를 이용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메타 픽셀 이런 것을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저희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전환이 얼마나 일어나고 또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메타 픽셀을 꼭 설치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메타 같은 경우가 거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랑 소재인데 소재를 제작할 때 대표님들께서는 고민이 엄청 많으세요.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소구점을 잡아야 되는지, 뭐 써야 될 거나 5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 한 장에 다 넣는지 같이 이제 궁금하신 게 많으신데 그럴 때는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은 경쟁사들은 어떻게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나랑 비슷한 업종들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소재를 만드실 때는 광고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나와 경쟁사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소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기 전에 불광이님께서 댓글을 채팅을 달아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광고비가 많지 않은데 어떤 매체가 좋을까요? 소급합니다. 겨울이라 내복 위주로 판매할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은 광고비가 많지 않다는 건 한 어느 정도 원래 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실까요? 네, 답변 주실 때까지 이제 저희가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메타 광고에서는 이제 이미지 소재보다는 영상 소재가 좀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물론 이미지도 후킹성이 높고 괜찮은 소재면은 전환이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상 소재가 이제 저희를 좀 흡입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릭률도 높고 거기서 전환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로만 진행을 하신다면 뭐 짧게 뭐 컷 편집 정도로만 해도 그냥 자막 달고 노래 잠깐 넣고 해도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맞아요. 한번 메타 광고에 영상 소재도 한번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 같은 경우 소재를 만드실 때 그냥 뭐 사이즈만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즈 꽉꽉 채워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위나 아래 뭐 소재를 만들 때도 다들 그렇지만 위나 아래 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카카오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카카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카카오 어플 안 깔고 있는 분들을 저는 못 뵀는데, 우선 카카오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대부분 두 개의 캠페인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카카오 모먼트랑 카카오 키워드 캠페인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우선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메타랑 비슷하게 배너를 노출시켜가지고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배너, 거기에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보통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카카오를 그냥 뭐 심심하네 카카오나 봐야지 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카카오톡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뭐 연락 왔네 연락 보내야지 하고 바로 끊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은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는 광고 효율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딱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후킹성이 엄청 세야겠죠. 뭐라고? 뭐 몇 퍼센트, 50% 할인한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목을 엄청 잘 끌 수 있는 배너 광고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카카오톡 채팅창 들어간다고 해서 그 배너를 좀 주의 깊게 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계속 어쨌든 들어갈 때마다 노출되는 구자이기 때문에 보통 브랜딩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카카오톡 광고 보시면은 항상 거의 좀 대기업이나 뭐 맞아요. 이런 좀 브랜딩이 제대로 된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이 카카오 모먼트의 노출이 잘 되려면은 예산도 좀 네, 이 노출 자체가 좀 예산이 빠르게 소진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산 있으신 분들이 브랜딩을 원하시면 거기서 기존에 진행하던 매체에서 카카오 모먼트로 조금 브랜딩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모먼트 캠페인은 약간 DA 광고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키워드 캠페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선 카카오의 키워드 캠페인은 다음 사이트 아시죠? 다음 사이트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이트 요즘에 누가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선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설정을 안 하시고 다음으로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연령층 분들이 다음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카카오 키워드 캠페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고연령층, 높은 연령층의 분들을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캠페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 키워드 자체 이 다음 지면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많은 광고주분들이 근데 많이 이용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 다음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지금 다음 지면을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맨날 뭘 검색할 때 네이버로 가기보다는 처음에 다음부터 키시거든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고연령층 타겟이 약간 다음에 좀 맞는 매체라고 보고, 실제로 저도 약간 좀 인삼, 홍삼 이쪽에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 키워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했었을 때 네이버 쪽에서 효율이 괜찮아요. 그 자체가 네이버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세고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 쪽에서 잘 나오면 계속 잘 나오는데 어쨌든 레드오션인 부분에 입찰가도 높고 좀 경쟁력이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 카카오 다음 쪽이 조금 아까 구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블루오션. 맞아요. 그 카카오 키워드인 그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카카오 키워드 캠페인은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어떻게 자기의 소구점만 잘 나타낸다면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매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인의 업종이 높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다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은 카카오의 키워드 캠페인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약간 메인 매체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어떤 업종이 좀 잘 어울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샘님께서 채팅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카카오는 광고비가 제일 저렴하지 않나요? 이 광고비가 제일 저렴하다는 부분이 광고비가 제일 네. 저렴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입찰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실까요? 아니면은 뭐 광고비 지출 대비 효율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어쨌든 모든 매체가 최소 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10,000원 쓰고 싶다. 네이버에서도 10,000원 가능하고 카카오에서도 10,000원 가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이 광고비가 제일 저렴하다. 이게 뭐 예산 대비해서 저렴하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준 것처럼 그 키워드 입찰가가 조금 낮은 편이라든지 이런 거. 배너라든지 광고 링크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아까 카카오 모먼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쪽에서 좀 효율이 나려면 이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모든 매체가 100만 원 정도는 네. 써야 좀 어느 정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그 카카오 모먼트 캠페인을 이용하실 때에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DE 광고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카카오 모먼트 캠페인이 무조건 싸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글에서나 메타에서 노출이 잘 되는 것은 진짜 뭐 하루 만에 몇백이 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광고 효과가 엄청 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소구점이 엄청 잘 나타나 있고 후킹이 잘 되어 있는 배너라면은 카카오 모먼트도 하루 만에 몇백만 원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소구점이랑 소비자들의 이목을 얼마나 잘 이끄는지 이거에 관해 가지고 DA 광고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조금 제일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게 제가 법률 쪽에 이제 카카오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는 입찰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는 입찰가가 엄청 높긴 한데 그렇다고 다음 이쪽이 적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한번 클릭할 때 10,000원, 20,000원까지 가는 거라서 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것 있으시다면은 네, 언제든지 이쪽으로 편하게 메인 연락 번호로 주시면은 연락 될 것 같아요. 주시면은 바로 답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지금 돼가지고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